슈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예고했고 많이 기다려주신 바로 그 트와이스 애교살 만드는 방법 최종본 드디어 들고 왔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진짜 애교살이 아예 없으신 분, 여기가 애교살이 있어야 할 곳이었다라고 흔적만 남으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어요. 사실 애교살 만들기라는 게 여기 튀어나와야 될 부분은 튀어나오고 음영을 줘가지고 이렇게 통통해 보이게 만드는 게 다인 그런 프로세스잖아요.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방법과 별로 다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조그만 차이인데 그 조그만 차이가 트와이스 같은 애교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되게 많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일단 트와이스의 사진을 보면은 특징이 크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애교살 그거 글리터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보시면 반짝이는 그런 질감은 거의 없이 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역적인 면에서도 꽤 길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살려서 애교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애교살이 진짜 없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남들이 예쁘다는 애교살 글리터나 쉬머한 섀도우를 바르면 이 애교살이 튀어나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판판한 면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올라갔다 정도?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애교살이 거의 없다시피 하신 분들은 이 모든 방법을 다 지켜주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다크서클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런 깨끗한 밑바탕이 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튀어나오는 부분과 그 밑에 음영, 이 대비가 주면서 이렇게 통통하게 튀어 올라오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다크서클 부분에 한 번 더 어둠이 있으면 대비가 확 살지 않고 깔끔한 느낌도 없을 뿐더러 효과가 극적이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처럼 다크서클을 깨끗하게 가려주고 시작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따 꿀템을 하나 소개시켜드릴 건데, 그게 진짜 그걸 사용하면 이 눈밑이 확 밝아지면서 또 화사한 아이돌 그 트와이스 같은 얼굴을 만들 수 있는 대박 꿀템도 등장을 할 거니까요. 일단은 다크서클을 깨끗하게 가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애교살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선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면 좋지만 너무 귀찮으신 분들은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택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 아이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애교살 영역에 발라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따 발라줄 애교살 섀도우가 생각보다 발색이 쨍하고 빡세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애교살 영역에 맞춰서 먼저 발라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애교살 영역 부분, 그리고 여기 다소 끝부분까지, 눈 끝부분까지 발라주세요. 그럼 벌써 살짝 프라이머로 인해서 눈밑이 밝혀졌죠? 애교살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꼬리 끝부분은 살짝 비워두고 눈매 라인에서 평행되게 빠져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행되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한 번 더 밝혀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 톤 밝은 아무 컨실러나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영역 잡기가 쉽고 간단한 이 펜슬 타입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컨실러로 아까 대충 발라준 이 애교살이 살아줘야 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발라주는데, 아까 전에 대충 말했던 것처럼 이 눈꼬리 부분을 따라가지 말고 약간 눈동자가 끝나는 지점부터는 평행되게 빠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길이는 살짝 눈꼬리에 가깝게 최대한 일자로 평행되게 빼줍니다. 제가 참고한 트와이스 분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다소 길게 눈꼬리 부분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그린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최대한 눈꼬리 부분까지 영역을 밝혀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진짜 중요한 섀도우 부분이 있어요. 벌써 살짝 살아나긴 했지만 섀도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트와이스 애교살을 진짜 지독하게 파게 된 게 바로 이 투쿨포스쿨의 프로타주 펜슬 1호. 이 섀도우 때문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그냥 제 맘대로 트와이스 섀도우다, 트와이스 애교살 섀도우다 이러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슈슈깡 분들이 언니 그것도 단종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대체품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제가 눈이 화르륵 뒤집혀서 또 이거를 찾아냈답니다. 그래서 요 비슷한 대체품을 찾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트와이스 같은 애교살을 만들려면 이렇게 질감이 살짝 퍼슬퍼슬한 그런 질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안 써봤거나 이 포인트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제가 막 이거 찾는다고 쇼핑을 가면은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보면은 제가 맨날 이거는 퍼슬퍼슬하지 않잖아, 이건 아니야 이랬거든요.
암튼 이 퍼슬퍼슬이라는 게 보통 이런 애교살용 섀도우로 많이 쓰시는 쉬머한 제품의 섀도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착 밀착돼서 빛에 따라서 반사되고 이렇게 볼륨감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저 같은 아예 애교살이 거의 없는 분들이 애교살을 만들려면은 이런 질감보다는 이런 퍼슬퍼슬한 질감의 제품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의류나 신발 보시면 스카치 디테일 있잖아요. 밤에 그 빛 받으면 차르르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런 살짝 이게 듬성듬성 펄로 빛나는 게 아니라 약간 면적으로 면이 촤르르르르 빛나는 그런 느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냥 이런 적당히 예쁜 쉬머한 섀도우들은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런 퍼슬퍼슬한 질감의 섀도우들은 거의 없고 그리고 찾았다 한들 색깔이 조금 애교살 부분에 맞지 않고 그래서 그나마 적합하다고 찾은 게 바로 요 나스 제품입니다. 사실 이게 이 투쿨 제품처럼 발색이 확 올라오지는 않고 그리고 간단하게 슥슥 그릴 수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투쿨 제품보다 더 여러분들께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투쿨 제품은 어찌 보면 조금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물론 저처럼 너무 없는 사람들은 졸부처럼 막 티내고 싶어서 이거 정도는 발라줘야 애교살 생겼네 이런 느낌인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발랐을 때 너무 허옇다 약간 징그럽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찾은 이거는 투쿨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우면서 조금 더 데일리한 느낌에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스 섀도우를 아까 영역을 잡아준 부분에 덧발라줄 건데 모가 짧고 탄탄한 브러쉬나 팁 등을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 애교살 메이크업은 제품도 중요하지만 도구와의 궁합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발라준 컨실러 처리를 해준 그 부분에 그대로 덧발라서 올려를 주겠습니다. 역시나 중간 부분부터는 눈꼬리 각을 따라가지 말고 평행되게 빼주시고요. 영역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진짜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도구를 잘 써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자로 길이 눈꼬리 부분까지 조금 연장해서 그러면 벌써 또 아까 여기 처리했을 때 조금 애교살이 생겨났는데 이쪽이랑 또 벌써 틀려졌죠? 그럼 이렇게 이제 밝혀졌으면 음영을 줄 차례인데 요번에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또 음영 부분에 굉장히 포인트가 있거든요. 일단 섀도우는 팔레트 안에 있는 요 음영 컬러를 사용할 거고요. 붉지 않고 입자가 고운 제품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역시 브러쉬가 중요한데 브러쉬는 이렇게 짧고 뭐가 탄탄하면서 플랫한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보통 애교살 음영 넣을 때 이렇게 살짝이라도 웃어서 잡히는 이 부분에 음영을 넣어라 이렇게 많이들 저 역시도 이 방법을 했었고 근데 이 방법이 조금 맞지 않다라고 느낀 게 억지로 텐션을 잡다 보면 이게 어느 날은 예쁘게 나오고 어느 날은 살짝 삐뚤빼뚤하거나 이렇게 표정을 짓게 되면 내가 표정을 어느 정도 짓느냐에 따라서 텐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께도 그날그날 달라지고 또 이게 양쪽 눈을 똑같이 힘을 주지 않으면 양쪽이 짝짝이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막상 표정을 딱 풀었을 때 안 예쁜 느낌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구해서 애교살 음영 넣는 포인트를 찾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무표정으로 음영을 넣어주는 겁니다. 무표정으로 그리고 한 번에 너무 색을 빡 올리려고 하시기보다는 발색을 계속 쌓아주시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아까 전에 계속 밝은 부분을 일자로 평행되게 빼주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음영 부분도 그 라인에 맞춰서 평행되게 빼줍니다. 제가 그리고 도구도 일일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도구가 중요한 게 이 부분이 되게 좁은 부분에 음영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는데 너무 널널한 브러쉬를 쓰게 되면 가루가 날리거나 영역이 너무 넓혀지면서 다크서클처럼 보이고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플랫한 납작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영역을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시작을 너무 이렇게 띄운 상태로 이 두께를 일정하게 시작을 해버리면 되게 어색한 애교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눈 앞머리는 살짝 이렇게 가까이 가고 이런 느낌으로 여기 눈 앞머리는 살짝 가까이 점점 멀어졌다가 평행되게 이렇게 많은 섀도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제품이 제일 그 애교살에 적합한 색감과 질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레트도 되게 예뻐요. 다른 색깔도 오늘 제가 이 팔레트를 이용해서 메이크업 한 거거든요. 나머지 컬러도 다 되게 예쁘니까 이 팔레트를 구매하셔서 만드는 것도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팁이 되겠죠? 보시면 또 아까 전에 또 이거 생겼는데 분명 생겼었는데 또 틀리죠? 또 약간 이 부분이 되게 통통하게 살아났죠? 이제야 살짝 트와이스 애교살 같은 느낌? 그럼 이렇게 밝히고 음영까지 넣어줬으면 여기서 끝?
절대 아닙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또 지나치기 쉬운 디테일이 있는데 이렇게 애교살을 그리고 나면 오히려 눈이 커 보이겠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눈 크기 자체는 조금 더 작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뷰티에 관심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식처럼 내려오는 게 이 파운데이션을 너무 눈가 끝까지 바르지 말아라, 눈가에 꽉 채워 바르지 말아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너무 눈가 가까이 그런 밝은 색의 파운데이션을 발라버리면 눈이 닫혀 보여서 오히려 작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방금 저희는 그 눈을 밝히는 작업, 눈을 아주 극한으로 밝히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답한 느낌을 개선하면서 눈매를 좀 더 또렷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아주 쬐끈한 브러쉬에 어두운 컬러의 제품을 묻혀서 언더라인 바짝 발라주는 거예요. 또 경계를 너무 넓게 바르면은 지저분한 느낌이 들고 화장이 진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속눈썹 라인에 맞춰서 바짝 발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음영이 둥글려지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더 확 튀어나와 보이는 걸 연출할 수 있으면서 답답한 느낌도 사라지고 좀 또렷한 인상이 됐죠. 그리고 이제 또 포인트, 아까 우리 여기 평행되게 계속 빼주면서 이 삼각존 부분 비워놨잖아요. 이제 삼각존을 채워줄 건데요. 이렇게 해야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애교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사용했던 이런 붉은기가 살짝 적당히 들어가 있는 아예 막 시뻘건 색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예 막 칙칙한 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눈가가 퀭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채도의 색을 가진 섀도우를 사용해서 아까 비워놨던 삼각존 부분을 또 역시 약간 평행된 느낌으로 가로 끝방향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여기 눈동자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가로 방향으로 역시나 빼줍니다. 이 애교살은 뭐든지 방향은 가로 방향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트와이스 애교살 완성입니다. 제가 좀 극적인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쪽은 아까 전에 첫 번째 단계에서 멈췄잖아요. 보시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게 눈 자체가 커지는 느낌도 있지만 이쪽에 볼륨감이 생기고 입체감이 생기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또 더 입체적이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반대편 눈도 얼른 애교살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또 꿀템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요 이글립스 팩트인데 살짝 핑크빛이 나는 노세범 팩트거든요. 발색이 생각보다 강해가지고 딱 바르면 이것도 살짝 스카치, 제가 아까 말한 스카치처럼 펄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면적으로 조금 이렇게 화사하게 필터가 싹 씌워진 느낌?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이라이터 대용으로 저는 요즘 사용을 하고 있고 코 부분도 이렇게 발라주면은 모공 부각 없이 되게 입체적이게 살아나거든요. 꼭 그 하이라이터 바르면 이 모공 부분 솜털이 바바박 뜬다던가 모공 사이에 쪽쪽쪽쪽 낀다던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특히나 또 추천을 해드리고 아까랑 또 코 틀리죠? 코에 진주 빡 생겼죠? 애교 음영준 밑부분, 바로 이 부분이 좀 살아나야 아이돌처럼 그런 화사한 메이크업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음영을 넣어줬기 때문에 또 여기가 하얗게 빡 대비를 줘야 더 화사한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 제품을 사용해서 쫙 밝혀줍니다. 그러면 살짝 복숭아 느낌? 진짜 아이돌 메이크업 같은 느낌이 확 나면서 이게 애교살템은 아니지만 애교살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시스트템으로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애교살이 절대 생기지 않을 각도, 이렇게 하면 애교살 아래로 쳐다보면 애교살이 생기지 않거든요, 원래? 아마 있는 사람도 안 생길걸요? 근데 이렇게 아래를 봐도 애교살이 생생하게 떠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얼굴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 애교살 메이크업을 구구절절 아주 길게 풀어보았는데 왜냐면 이게 되게 사소한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게 많아요. 근데 또 너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좀 안 해도 되지 않나? 하고 빼먹으실까봐 제가 여러분들의 실패 확률을 최대한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이 애교살 메이크업이 정말 괜찮다라고 자신을 하게 된 게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한번 입술 필러를 살짝 쿵 맞아볼까 하고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미 입술이 크고 통통하시니까 그냥 안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래서 퇴짜를 받고 근데 이왕 병원 간 거 뭐라도 하나 하고 오고 싶잖아요. 그냥 돌아올 수 없잖아. 그래서 저에게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거 진짜 없는 거 애교살은 어떨까요? 이랬는데 거기서
애교살도 지금 너무 충분히 빵빵하시다고 그냥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애교살 메이크업 하고 성형외과에서 퇴짜 맞았으면 이 메이크업은 진짜 찐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메이크업하고 여러분들이 또 저 연애하냐고 막 언니 예뻐진 거 보니까 연애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해주셔서 제가 장난치다가 피드백 지옥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뻐졌다는 얘기 들어서 기분 너무 좋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예뻐지자고요. 그래서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꼭 제가 사용한 제품은 아니더라도 도구나 그 제가 잡아준 영역 포인트 이런 부분들은 지켜주셔야 이런 느낌의 애교살이 되니까요. 영상 보시고 한 번쯤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트와이스 애교살하고 기분 빵빵한 하루 되시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